2020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해를 맞아 2020년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봅니다. 우선 달력을 보면서 올해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1월입니다. 굵직한 이슈가 두 개나 있는데요. 먼저 대구시청 신청사를 옮기기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됩니다. 신청사는 달서구 두류정수장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1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는 1월 21일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됩니다. 군위 우보면과 군위 소보면, 의성 비안면 두 곳 가운데 신공항은 과연 어디에 둥지를 틀게 될까요? 다음 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월 21일은 새로운 대구 시민의 날입니다. 지역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해 기존 10월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로 시민의 날을 바꾼 건데요. 올해는 이를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3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일 고3 무상급식 시행. 고3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3월부터 대구 경북에서도 고3 무상급식이 시행되는데요. 무상급식은 내년엔 2학년, 2022년엔 1학년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완연한 봄 4월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가 4월 15일 치러집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만 18세, 그러니까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일부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의 표심은 과연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이번엔 달력을 조금 빠르게 넘겨보죠. 7월의 이슈는 공원 일몰제입니다. 공원 일몰제는 공원 부지로 묶어놓기만 하고 오랫동안 개발하지 않은 땅을 공원 부지에서 풀어주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4천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 여러 공원들을 사들인 반면 경북은 예산이 부족해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8월로 넘어가 봅니다. 8월엔 경북의 새로운 바닷길이 열립니다. 바로 포항 영일만항 여객부두가 개항할 예정인데요. 얼마 전에는 시범 운항도 시작했습니다. 대형 크루즈 여객선이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하면 관광 산업은 물론 물류 운송 사업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월은 넘어가고 10월 살펴볼까요? 10월엔 구미에서 101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립니다. 포항 김천에 이어 14년 만에 경북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건데요. 경북 12개 시군 71개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는 17개 시도와 해외 동포 선수단 등 모두 3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11월은 건너뛰고 마지막 12월로 가볼까요? 12월부터는 얼마 전 제정된 신라왕경 특별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와 재원이 부족해 왕경 복원 사업이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옛 신라왕경의 모습을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달력에는 다 표시하지는 못했지만 새해에는 이 밖에도 서대구역 건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럼 이번엔 지역의 굵직한 주요 이슈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요? 대구는 신공항과 신청사 이전 문제가 단연 화두입니다. 올해 대구는 시청이 새 둥지를 찾아가는 데 이어 K2 군공항과 대구공항도 경북 군위나 의성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큼지막한 이전 사업들이 진척을 보이면서 대구의 새 지도가 그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선경 기자입니다.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으로 이사를 가게 된 대구시청. 시청이 떠나간 중구 동인동은 새로운 금싸라기 땅으로 남게 됐습니다. 박물관과 시민회관 등 주민 편의 공간이 들어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공간으로 꾸며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좀 오래된 그런 지역이고 해서 아마 문화시설, 이 도심에 걸맞는 어떤 문화시설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시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휴식 공간이 좀 안 낫겠어요. 공원 종류로 해가지고 그런 게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북구 옛 도청터 개발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대구시는 경북대와 연계한 대구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검토 중인데 구체적인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사업비 500억 원을 마련한 데 이어 내년엔 남은 부지 매입비 400억 원을 모두 확보해 추가 용역에 나설 방침입니다. 세부 용역안을 기초로 해서 이제 그걸 좀 더 실행 계획으로서 구체해 나가고 하는 건 앞으로도 이제 알리까지 부지 매입 기간이니까 관리위에도 이제 구체해 나가야 되는 그런. K2 군공항과 대구공항이 옮겨간 뒤 남은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두 공항이 없어진 뒤의 빈 땅은 모두 700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보다 2배 더 넓습니다. 주민투표로 이전 부지가 선정되면 후적지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반은 공원과 녹지 공간으로 나머지는 2만 1000여 가구가 거주하는 이른바 스마트 수변 도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통합신공항 입지 결정에 발맞춰 새로운 대구 미래 100년의 토대가 될 획기적인 공간 구조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대구, 새 시대, 새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지역의 오랜 이전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대구의 새 지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상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새해를 맞아 다들 소망 한 가지씩은 품으셨을 텐데요.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부터 시민들의 안녕, 또 취업 등 개인적인 바람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새해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힘찬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시작된 새해. 모두들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담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또 화목해서 온 가족들이 그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화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는 힘찬 도약의 경주가 되기를. 올해도 가장 큰 바람은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 가족들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저희 큰애가 고등학교를 시작하고 작은애는 중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솔직히 공부보다는 건강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건강하고. 이제 곧 졸업을 앞둔 대학생은 뭐니 해도 취업이 제일 걱정입니다. 편하게 취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자친구도 이제 내년에 졸업인데 졸업하자마자 또 취업이 잘 돼서 또 저랑 비슷한 지역에 취업이 돼서 또 좋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새해에도 자나깨나 일편단심, 손자 사랑입니다. 올해도 우리 손자가 학교 입학을 하는데 학교 가서 공부 생활 잘하고 학교 생활 잘하고 바라고. 매년 어렵다지만 갈수록 더 살기가 팍팍한 상인들은 새해 대박을 꿈꿉니다.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장사도 좀 잘 되고. 풍요와 기회를 상징하는 경자년. 올해는 꼭 지금 마음속에 품은 소망을 다 이루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원전 이슈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새해에도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와 맥스터 추가 건설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 지난 2012년 11월로 30년간의 설계 수명이 끝났지만 2022년까지 계속 운전을 승인받았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8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 정지안을 제출했습니다. 원안위가 지난달 24일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의결하며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그동안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당초 지난 연말까지였던 감사 기간을 2달 연장해 오는 2월 말쯤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2021년 11월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는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인 맥스터. 맥스터 추가 건설을 논의할 경주시 지역 실행기구가 논란 속에 출범했습니다. 적어도 2020년 초까지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실행기구 주요제인 발전소 내 유시 저장시설 확충 여부에 대한 적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실행기구는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활동은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행기구 회의에서 그 의견 수렴만 하고 회의 당시 운영안 하고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중앙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출했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지면은 지역 실행국에서는 거기에 맞게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맥스터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해에는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역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경북 13명, 대구 12명입니다. 바로 대구, 경북의 지역구 국회의원 수인데요. 지난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지역구 의원 수 변동에도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새로운 선거법의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지역구 의석수는 변함이 없는 건데요. 다만 규모가 작은 정당들의 득표율을 반영한 의석수를 더욱더 보장하는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 안에서의 크고 작은 배분이 이뤄지겠죠. 선거구엔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구 기준선에 따라 하한선보다 부족한 곳은 통폐합이 진행되는데요. 경북에선 영양과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도 선거 한 달 전에서야 비로소 선거구가 확정됐을 정도로 치열한 논의 대상이 될 텐데요. 선거 코앞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경제성장률 1~2%로 전망입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2020년 대구 경북 경제를 진단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지역 경제 성장률로 대구는 2.1%, 경북은 0.9%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예측했던 경제 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2.2%보단 낮은데요. 어둡게 점칠 수밖에 없던 요인은 제조업 생산 부진입니다. 대구의 자동차 부품이나 섬유, 경북의 반도체나 전기전자 등 저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북의 제조업 생산 규모는 각각 5.3%, 2.3% 감소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실업률과 고용률 수치가 나빠지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특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주요 대학 정시 경쟁률은입니다. 지난주 대구 경북 지역 대학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주요 4년제 대학 정시 모집 경쟁률을 보니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경북대는 평균 3.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는 3.88대 1이었는데 다소 감소했는데요. 의료학과가 7.43대 1로 가장 높았고 사회학과가 뒤를 이었습니다. 영남대를 보면요. 평균 경쟁률 3.9대 1로 지난해 4.2대 1보다 떨어졌습니다. 생명공학과, 식품경제외식학과, 의학과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계명대는 5.1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엔 5.88대 1이었는데요. 반면 대구대는 평균 경쟁률이 4.76대 1로 지난해보다 조금 상승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하락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새해 첫날인 1일 대구의 한 공단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일 오전 9시 반쯤 달성군 농공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태국인 남성 2명이 한국인 27살 A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부상을 입고 길에 쓰러져 있던 A씨는 지나가던 시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이들이 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고 한 명을 붙잡고 나머지 한 명을 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의 한 햄버거 매장에 SUV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일 오후 4시쯤 달서구 두류동의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안으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 한 대가 외벽 유리창을 뚫고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 있던 탑승자 3명과 가게에 있던 손님 3명 등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승차권 예매가 7일부터 이틀 동안 시행됩니다. 코레일은 설 명절인 23일부터 5일 동안 운행할 KTX와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승차권을 7일과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정역과 대리점에서도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오가는 열차는 7일, 호남과 태백, 영동 등을 오가는 열차는 8일에 예매가 가능합니다. 대구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이 올해부터 평일 낮은 물론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1월 3일 낮에 예비 소집을 한 차례 실시하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3일에서 7일 사이 학교별로 날짜를 정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예비 소집을 한 번 더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아동과 학부모는 예비 소집에 꼭 참석해야 하며 예고 없이 빠질 경우 가정 방문 등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경북 도내에서도 일찌감치 졸업식을 치르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월에만 도내 13개 학교가 졸업식을 여는 등 2월 전까지 초중고 917곳 중 126곳이 졸업식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는 학교장이 학사 일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일각에서는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부터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은 대기질이 좋지 않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3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한낮 최고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 물질이 유입돼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종일 환기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도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은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사이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는 흐리고 비가 내려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하기에 대체로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가벼운 실내 운동만 하시고요. 세차 효과도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